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관광지는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과거 류큐왕국이었던 곳인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일본의 주요 4개 섬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거의 대만과 비슷할 정도의 위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출발하시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오키나와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과 모노레일, 오키나와 대중교통수단과 렌트카와 맵코드, 맥주공장 견학, 오키나와 관광 패스, 주요 관광지의 소개와 평점, 맛집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의 국제공항은 나하공항입니다. 나하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가까워 대중교통으로 대략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내리시면 천정에 매달린 모노레일 글자만 보시고 열심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티켓 판매기에서는 먼저 우측 위에 있는 한국어 버튼을 누르신 후에 판매기 위쪽에 요금표 또는 구글 경로에서 확인된 요금을 누르시고 돈만 투입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화면에서 이 버튼이 일반적인 편도 승차권이고 이 버튼은 1일권과 2일권이며 아래의 버튼은 정기권과 IC카드로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1일권과 2일권은 각각 800엔, 1,400엔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도쿄 지하철과 같이 당일이 아닌 24시간 기준이라 1일권으로도 예를 들어 오늘 2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대략 이틀을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는 아주 좋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1일권, 2일권 노선을 보실 때 공항과 시내와의 이동 이외에는 그리 쓸모가 없어 1일권, 2일권을 사셔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으시니 그냥 일반 편도 승차권을 사실 것을 권합니다. 요금은 시내 중심 즉 편청 앞까지 대략 270엔이고 개찰구를 통과하실 때는 QR코드가 보이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오키카 카드는 오키나와 섬의 IC 교통 카드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토의 스이카 등의 카드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았지만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모노레일에서는 스이카 카드와 패스모 카드는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항에서 버스로 가실 분들은 1층 외부로 나와서 타시면 되고 요금은 약 200엔 중반인데 길이 막힐 수도 있어 그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버스는 일본 본토의 스이카, 패스모, 이코카 카드 등에 사용이 되지 않는데 IC카드 상호 호환이 안되는 일본 유일의 장소가 오키나와입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키나와에서의 교통은 렌트카가 답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말씀드린 후에 렌트카와 맵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렌트카로 운전하기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현지 투어 관광버스를 권해드립니다. 클룩이나 KK데이, 마이리얼 트립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대략 추라우미 수족관을 포함하여 각각 북부 1일 투어, 남부 1일 투어로 가격은 약 6만원 정도입니다. 현지 투어버스의 장점은 보통 시내에서 출발하고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관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외국인에게만 한정으로 파는 오키나와 버스용 패스인 주유 패스도 있습니다. 이 패스의 구입은 오프라인으로 현지 관광 안내소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가격은 3일 기준으로 약 4만원이고 오키나와의 저녁에 버스를 탈 수 있고 관광지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고려해보아도 혼자서 1인으로 여행할 때 그리고 비용을 아주 많이 고려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충족해야 할 때만 현지 투어버스가 좋을 것 같고 두루두루 고려해서 제일 편한 것은 결과적으로 렌트카가 정답입니다. 특히 2명 이상 관광을 하신다면 렌트카가 가격 면에서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렌트카를 예약하실 때는 주로 공항 픽업이므로 방금 말씀드린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제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국제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니 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달 전쯤에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택배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트카를 인수할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차 주변에 스크래치 등을 동영상으로 직원이 있을 때 한번 쓱 찍어두시고 차량 넘버도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두시길 권합니다. 또 ETC 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하이패스 카드와 똑같은 기능으로 그냥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차를 반납할 때 후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ETC 카드가 있어야 홋카이도의 HEP, 큐슈의 KEP, 혼슈의 HEP 등의 고속도로 정액제 요금을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으시거나 저렴하고 천천히 가고 싶으시면 내비게이션에 무료 도로 옵션을 걸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대신에 휴대폰 구글 경로 검색을 통해 가도 되지만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구글 경로 검색 내비게이션이 한 번씩 미쳐버릴 때도 있고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차량 내비게이션을 메인으로 하시고 휴대폰 내비는 서브로 하셔야 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검색을 할 때는 영어로 입력하기도 애매하고 히라가나로 입력하기는 더 어려워서 바로 맵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맵코드는 친절한 렌트카 업체에서는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만 가고 싶은 장소와 호텔이나 주유소 등의 맵코드는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맵코드는 반드시 미리 조사해 가셔야 합니다. 맵코드를 찾는 방법은 일본 맵코드라고 검색하시면 구글 지도에서 일본 맵코드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한글로 목적지를 검색한 후 맵코드를 복사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출발하시기 전에 좌, 작, 우, 클, 좌회전은 작게 우회전은 크게 그리고 차선은 항상 오른쪽 어깨에 둔다는 것을 유념하신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 영상을 보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맥주공장 견학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방문하는 맥주공장 견학 코스는 오키나와 본고장 맥주인 오리온 맥주인데 이곳 오키나와에서만 견학이 가능한 맥주공장입니다. 검색창에 오리온 맥주공장 견학이라고 치시고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2023년 9월 기준 수요일, 목요일은 휴무이고 예약은 약 한 달 전에 해야 자리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견학 시간은 시음 시간 20분 포함해서 총 60분 정도이고 이곳도 얼마 전부터 무료에서 인당 500엔으로 바뀌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관광 패스입니다. 관광 패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성비가 좋은 패스는 추라우미 도쿠도쿠 패스입니다. 추라우미 도쿠도쿠 패스는 추라우미 수족관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관광지 4곳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패스로 가격은 약 5만원 정도입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을 포함하여 총 5군데의 관광지를 갈 수 있으니 입장료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구매하시면 좋고 유효기간은 5일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무려 12개 관광지를 포함한 오키나와 엔조이 패스는 지금은 없어졌으니 도쿠도쿠 패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본 관광지를 위주로 한 오키나와 관광지 소개와 평점입니다. 편의상 오키나와 지도의 위치를 먼저 보여드린 후 관광지 설명을 드리니 이동 루트를 감안하여 멋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슈리성은 ryukyu왕국의 궁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오키나와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한 유적지로 일본과 다른 오히려 중국과 비슷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화재로 인해서 정전을 포함한 많은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지금은 한창 복원 중이거나 복원이 완료된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 것은 왕궁의 정전이 세이덴, 남쪽 건물인 난덴 등도 봐야 하지만 2000년 집회의 도안이기도 한 슈레이몬을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곳의 평점은 화재로 인한 복구 관계로 조금 감해져 4.0점입니다. 그리고 슈리성에서 걸어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왕궁의 무덤인 옥릉, 즉 타마우둔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타마우둔은 ryukyu왕국 왕조의 역대 국왕들이 모셔진 능묘인데 본래 세워진 목적은 제3대 쇼 신왕이 아버지 쇼엔왕을 장사 지내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고 하며 이곳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타마우둔은 중실, 동실, 서실의 3개 건축물로 나뉘는데 특히 중실은 장례를 마친 뒤 시신을 뼈가 될 때까지 방치하는 장소입니다. 수년 뒤에 이곳 중실에서 뼈를 꺼내어 씻은 다음 단지에 담아 보관하게 됩니다. 왕과 왕비의 뼈는 동실에, 다른 왕족들의 뼈는 서실에 모십니다. 이곳은 건축물도 볼만하지만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나무로 울창한 참배로가 볼만합니다. 특히 열대의 우림에서 흔히 보는 나무들을 천천히 보면서 걸어가시면 ryukyu왕국의 역사를 밟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타마우둔의 입장료는 300엔이고 입구 지하에 작은 박물관도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곳의 평점은 슈리성 갈 때는 꼭 권해드리고 싶고 울창한 나무들이 볼만해서 평점은 4.2점입니다.
오키나와 월드는 오키나와의 자연과 문화를 한꺼번에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100여 종이 넘는 열대 과수를 500여 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류큐왕국 전통마을이 있는데 100년 전의 가옥 형태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전통가옥 안에는 전통 공예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또 오키나와는 독뱀인 하부를 이용한 술도 유명한데, 하부는 오키나와에 주로 서식하는 독뱀인 살무사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시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뱀을 아와모리 소주에 넣은 하부슈라는 이름의 뱀술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30만 년 된 종류석 동굴인 오키나와 최대 동굴 벼쿠센도도 구경할 수 있는데, 안에 조명도 멋지게 해놓아 한번 볼만합니다. 오키나와 월드는 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도 많아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안 가셔도 되는 곳으로 이곳의 평점은 3.8점입니다. 치넨 미사키 공원은 오키나와 남부에 돌출된 형태의 지형을 말하는 곳으로 진염을 발음한 것이 치넨이고 고질 일본으로 하면 미사키가 됩니다. 이곳은 넓은 평원에 180도로 볼 수 있는 드넓은 태평양을 조망하는 장소입니다. 주차장도 무료이고 입장료도 없어서 맵코드나 위치만 잘 알아가셔서 태평양 바다의 강한 바람을 한몸에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신의 섬이라 불리는 쿠다카 섬과 코마카 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이며, 동쪽에 있는 데다가 돌출돼 있어서 정말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일출 명소이면서 밤에는 별을 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고 정신까지 힐링되는 치넨 미사키 공원의 평점은 4.8점입니다. 나하 국제거리. 이곳은 2차 전쟁 이후에 허허벌판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약 1마일 1.6km의 거리로 기적의 1마일의 거리라고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거리, 일본어로 고쿠사이도리라 불리는 이곳은 흔히 이야기하는 오키나와의 시내로 숙소도 거의 이곳에 잡고, 공항에서 도착해서 처음 닿는 마치 오키나와의 베이스 캠프 같은 장소입니다. 국제거리는 오키나와 현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약 1.6km에 걸쳐 600여 개의 상점들과 빌딩이 밀접되어 있고, 백화점, 식당, 서비스 시설, 잡화점 등이 많은 오키나와의 중심입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12시에서 6시에는 보행자 천국으로 지정되어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쇼핑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 이 타임에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이곳에는 여러가지 쇼핑몰도 많고 돈키호테도 입점해 있고,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 기념품 숍이 한 곳에 모여있는 오카시고텐도 있는데, 베니이모 타르트 즉 자색 고구마 타르트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외 베니이모 자색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가지 과자와 빵 등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리에는 다양한 맛집도 많아 오키나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장소입니다. 국제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 골목들이 부근에 있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전통시장과도 이어지며 밤에는 포장마차가 많은 곳도 있어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오키나와 여행을 하면서 몇 번 이상 가봐도 좋은 이곳 국제거리의 평점은 4.9점입니다. 국제거리에 가실 때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 국제거리에서 아케이드를 따라 100m 정도만 걸어 내려가시면 만나는 다이이치 마키시 공설시장입니다. 이곳은 2차 전쟁 이후 블랙마켓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키나와인들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시장으로, 특히 1층의 신선품 매장에서는 오키나와의 식문화를 보여주는 식재들이 많습니다. 오키나와 근해에서 막 잡아올린 생선이나 돼지족발인 테비치, 돼지머리 껍데기인 치라가 등이 있고, 여러가지 열대 과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해도 좋긴 하지만 1층에서 산 식자재를 2층의 식당에서 조리해주기 때문에 바로 1인당 500엔으로 구워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이이치 마키시 공설시장의 평점은 4.5점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1981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에 새로이 건물을 세운 곳인데, 미국 샌디에이고의 시포트 빌리지 거리를 모방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의 높이 60m의 대관람차는 이곳의 상징물로서 한번 타시면서 야경을 감상하시면 좋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식당과 커피숍, 기념품 가게들이 있으며 그 가게들만 다 둘러보아도 하루를 다 보낼 정도로 다양한 상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해가 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선셋비치, 아라비치 등의 해변이 있어서 낭만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맛집과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고 해변의 낭만과 이국적인 도시 풍경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이곳의 평점은 4.8점입니다. 비오스는 그리스어로 생명이란 뜻으로 비오스의 언덕은 자연이라는 테마로 오키나와의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로 가득 채워진 언덕입니다. 아열대 자연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900엔추가 요금을 내시면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밀림을 감상하는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큐 전통 무용 공연, 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집, 나무로 만들어진 그네 등을 보면 마치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배경 같습니다. 잔디에서 뛰어노는 염소와 닭들, 그리고 물소가 끄는 수레도 타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쉽사리 느낄 수 없는 오키나와만의 특색 있는 자연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이곳의 평점은 4.1점입니다. 만자모는 1726년 류큐 국왕인 쇼오케이가 만명이 앉기에 충분한 들판이라고 한 것이 이름에 유래되어 이름이 만자모입니다. 관광명소로서 인기 있는 만자모는 류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절벽과 코끼리 코를 닮은 기암이 볼거리인데 에메랄드 빛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주차료도 무료입니다. 2020년부터 이곳 만자모 부근이 관광지로 리뉴얼되어 신식 건물과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2층 전망대를 가려면 100엔이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연 그대로의 만자모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곳의 평점은 4.4점입니다. 코오리 대교는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야가지 섬과 코오리 섬을 연결하고 있는 2km 길이의 대교입니다. 대교를 중심으로 좌우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는 파노라마의 광경은 정말 멋져서 여기서 차를 대고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오리 섬 오션타워를 가실 때 차창 밖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차를 적당한 데 주차하시고 코오리 대교와 멋진 바다의 풍경을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오리 오션타워에 가시기 위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이 길은 그 자체가 관광지로서 평점은 4.5점입니다. 코오리 대교를 통과한 후 코오리 섬에 도착하면 만나는 코오리 오션타워는 800엔을 내시면 자동으로 운전해서 올라가는 카트를 탈 수 있습니다. 카트는 지그재그로 코오리 해변과 코오리 대교를 보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풍경이 장관입니다. 잠시 풍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정상에 올라가면 각종 조개들을 감상하는 박물관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서 바다를 또 한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코오리 오션타워의 평점은 4.3점입니다. 다음은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코오리 섬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한 이곳의 전시관은 크게 산호초 여행, 쿠로시오 여행, 시메 여행 3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쿠로시오 여행관에서 전체 길이 8.8m나 되는 고래상어와 만타 가오리를 비롯해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대형 수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족관이 넓고 다양하고 거대하긴 하지만 수족관에 그리 관심이 없으신 분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가보지만 결국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이곳의 평점은 3.5점입니다. 다이세키린자는 대성림산의 일본어 발음으로 2억 년 전에 석회암층이 융기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침식된 4곳이 연결된 바위산을 말합니다. 또한 얀바로란 뜻은 오키나와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은 우간 가주마루로 가장 유명한데 정령의 목격담도 많은 신비한 곳입니다. 우간은 경배란 뜻이고 가주마루는 벵골 보리수 고무나무의 일종으로 우간 가주마루는 경배 벵골 보리수란 뜻입니다. 또한 6만 그루의 소철 군락 등 아열대 나무들이 있는 열대 카르스트 등산로를 직접 걸어가며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광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곳은 오키나와에 갈 때마다
가는 곳으로 평점은 4.9점입니다. 다음은 오키나와의 최북단에 있는 해도 미사키, 해도곳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의 제일 북단이라 시내에서 출발하면 좀 멀 수도 있지만 해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시면 길을 가는 여정도 하나의 관광 코스입니다. 또 꼭 둘러보셔야 할 얀바루 다이세키린장과도 가까이 있어 같이 관광하시면 좋습니다. 바람이 강한 곳이지만 절벽에 산산이 부딪히는 파도와 태평양과 동중국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주차료와 따로 입장료도 없어서 자연 그대로의 천혜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좋고 오키나와의 가장 북쪽이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키나와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 신년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해돋이 평점은 4.7점이며 얀바루 국립공원과 함께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오키나와 후르치랜드, 네오파크 오키나와 나고자연 동식물공원, 류큐무라, 카츠렌저, 카이추도로, 카카즈고대 공원, 나미노우의 신사와 다양한 아름다운 해변 비치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행 전문 상품몰인 클룩, KK데이, 마이리얼 트립 등에 나오는 투명 바닥보트, 잠수 다이빙, 스노클링, 시워킹, 카트 라이딩 등의 개별 체험도 있으니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맛집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맛집을 찾는 것은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맛집이 밀집된 곳은 크게 시내 중심, 즉 국제거리와 아메리칸 빌리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주변에는 이온몰이 있어 그곳 푸드코트를 이용해도 좋고, 차를 이온몰에 파킹해놓고 아메리칸 빌리지를 구경한 뒤 에포 아일랜드 주변의 맛집을 찾아다녀도 좋습니다. 또 이곳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회전 초밥 체인점으로 유명한 쿠라스시와 쿠루메 스시, 하마 스시가 있고, 우동 체인점으로 유명한 마루가메제면, 가정 일식점인 야요이 등이 있습니다. 나아 시내 중심으로는 일식 가정집인 미카도 라멘 담보나아 마키시점이 있습니다. 라멘 담보나아 마키시점은 자판기로 주문하는 라멘집으로 라멘 메뉴를 선택한 후 영수증에 원하는 면의 굵기, 맵기 등의 조리 스타일을 적어주면 그대로 조리를 해줍니다. 단 그냥 주문서를 내셔도 보통 기준으로 나오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성비 값, 오키나와식 스테이크인 얏바리 스테이크의 이름에서 얏바리라는 의미는 역시라는 뜻입니다. 불에 달군 돌판에 두툼한 스테이크가 담겨 나오는데 수프, 샐러드, 밥과 반찬이 무한리필이 되고 국제거리 부근에 분점도 많으니 덜 붐비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곳입니다. 국제거리에서 일본식 가정요리를 드시고 싶을 때는 하나가사 식당에 가시면 됩니다. 오키나와 특유의 여주볶음을 곁들인 고야참푸르 정식, 바다의 포도라 불리는 우미부도 덮밥, 일본식 족발인 테비치 정식 등이 있으니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두 타임이니 시간에 잘 맞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키나와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만 가는 편입니다. 또 제가 처음 일본에서 렌트카를 운전해 보았던 곳이라 찬바람이 불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키나와 여행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계획 짜셔서 부디 뜻깊은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